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주치의 황현주입니다. 요즘 V라인이라고 해서 턱 라인에 신경 쓰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턱 라인보다는 턱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주치에서는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상용 자연통합의원의 오상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턱관절 장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악과 하악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턱관절입니다. 이 턱관절에는 디스크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걸 우리가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특징적으로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특히 손을 세워서 3개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개구 이상으로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턱관절 장애라고 판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턱관절이 이상이 생기면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심지어 허리, 요통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과 관련된 자율신경이 문제가 돼서 눈이 흐릿해진다든지 두통이나 또 어떤 안면의 감각 이상이나 또 어지러움증과 같은 이런 현기증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뭘까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특히 이제 이 경추 2, 3번이 턱관절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나 이 경추가 안 좋게 되면 지렛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음새 부분의 인대라든지 근육이 어떤 긴장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습관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껌을 많이 씹는다든지 딱딱한 오징어를 즐겨 먹게 되면 턱관절에 무리가 오게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자세에도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깨문다든지 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이렇게 턱을 갠다든지 또 주무실 때 한쪽 방향으로 주무시는 경우에 이런 턱관절 장애가 쉽게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턱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들을 쓰시는데 이 턱관절 장애가 턱 라인이나 얼굴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턱관절이 안 좋으면 안면에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안면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턱이 유난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선이 굵어집니다. 실제로 턱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턱을 치료한 후에 사각턱이 좋아지고 이 목선이 예뻐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턱관절 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분들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평소에 이제 턱 많이 책상 위에 괴고 있는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씹을 때 한쪽으로 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딱딱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딱딱거리거나 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알고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통증을 달고 있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통증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뭔가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거랑 이게 그냥 입을 벌리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면은 이 뒤쪽이 딱 당기면서 입을 더 이상 벌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소엔 딱딱거리는데 잘 모르다가 이제 아프니까 병원을 오게 된 거죠, 사실은. 턱관절 장애는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 늦어지기 전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디스크는 한번 손상이 만성적으로 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턱관절의 문제지만 경추라든지 요추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관절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또는 원인 모를 두통이라든지 또 어지러움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틀어진 턱을 방치할 경우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턱이 틀어지게 되면 경추나 어떤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골반 안에는 자궁이 들어있는데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자궁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는 교정기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소염제나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나 심지어 어떤 정신과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약을 전혀 쓰지 않고 턱관절을 치료합니다. 치료 방법은 손상되거나 약해진 인대를 자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제를 이용해서 그 인대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온 세미로 치료를 통해서 이 목의 디스크라든지 어떤 경추의 이상을 치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인데 명상치료라든지 TMS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생체 자기를 이용해서 우리 스트레스 중추를 자극해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이제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치료를 하면 첫째 통증이 사라지고 둘째 입이 제대로 개구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소리도 딱딱거리는 소리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스트레스 치료도 턱관절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에 코넬의대에서 나온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스트레스가 관절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턱관절 역시도 스트레스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치료받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가열이라든지 또는 영양제를 통해서 지지인대를 강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어떤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경추를 치료하게 되면 지렛대가 좋아지기 때문에 턱관절이 어떤 튼튼하게 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명상 치료를 하는 모습인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도 이 턱관절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톱을 깨물거나 또는 턱을 개고 책을 읽거나 어금니에 힘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턱관절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목이라든지 어깨의 어떤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 조절로도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카페인이나 그다음에 술, 또 짠 음식이 어떤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턱관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하시고 커피라든지 짠 음식을 자제하시면 턱관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V라인도 중요하지만 턱관절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집 주치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오상용 원장님 고맙습니다.